괴담 듣기 딱 좋은 날이네. 난 무서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 귀신 얘기도 좋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현실적으로 와닿기도 하고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어서 자꾸 듣는 것 같아. 오늘 해줄 이야기도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라고 느낄 만한 사건이야. 들어보겠니? 1999년 12월 20일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일이야. 이 일은 2021년 11월 13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에게로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하면서 엄마의 마지막 손님의 제목으로 다루어졌어. 메일 내용은 이랬어. 그 아래서 방영한 2008년 5월 7일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구에서 1999년 12월 19일경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시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나버렸습니다.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은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청테이프에 칭칭 감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야.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이고 뒤늦게 이 방송을 본 제보자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거야. 과연 두 사건은 관계가 있는 걸까? 50대 홍태순 씨는 남편의 직업이 교직이었고 당시 안성에서 근무 중이라 홀로 대구에 살아야 했어.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은 근처에 사는 셋째 처제에게 연락해 언니 집으로 좀 가보라고 했고 처제 부부는 홍 씨의 집을 찾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이상함을 느낀 홍 씨의 동생 부부는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거실에서 이불을 엎어쓴 채 사망한 홍 씨를 발견했어. 머리는 비닐을 씌워놨는데 제가 봤을 때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것 같아요. 테이프는 청테이프더라고요. 발견 당시 그녀는 마치 염을 할 때의 자세로 손과 발이 넥타이, 전깃줄로 묶여 있었고 시신의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으며 청테이프로 여러 겹 감아놓은 상태였고 입에서는 장갑이 나왔다고 해. 그리고 집안은 마치 강도가 침입한 듯 어지럽혀져 있었고 보일러가 아주 세게 틀어져 있었어. 피해자 홍 씨는 수년간 이사를 다닌 끝에 드디어 은행빚을 내어 집을 지었다고 해. 성격이 워낙 소박해서 돈을 굉장히 아꼈었고 1988년경 10년간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가지며 지인들도 집으로 초대하곤 했어. 현장 조사 결과 홍 씨는 혼자 김장을 하는 중이었고 싱크대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고 해. 그 커피잔은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손님 접대용 커피잔이었어. 이로 인해 아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 홍 씨가 문을 열어줘 들어와 함께 커피를 마신 것과 초인종이 울리면 2층 창문에서 방문객을 확인 후 문을 열어주던 홍 씨의 습관으로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어. 그리고 경찰들의 추측으로는 피 묻은 수석이 있었는데 수석은 사망 이후에 가격되었고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했어. 만약 수석으로 머리를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면 일단 두피 쪽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혈관이 지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혈흔이 벽지나 바닥 등에 퍼져 있었어야 했고 머리뼈 골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야 했어. 오히려 목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볼 때 경부 압박 질식사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어. 경찰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은 시신이 발견되기 나흘 전인 12월 16일에 홍 씨의 집에 첫 번째로 다녀간 사람이 기름 배달부였는데 그는 당시 1층 전셋집에 보일러용 기름을 홍 씨에게 대신 전달해주고 외상을 치렀다고 해. 1층 전셋집에 주유를 하고 나서 60대 여성이 이사를 오게 됐는데 세입자가 이사 온 얘기를 남편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어. 사건 당일 오전 8시에 전날 이사 온 1층 세입자로부터 기름값을 받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 외상값을 받으러 온 기름 배달부 역시 방문했지만 홍 씨를 만나지 못했어. 그날 오후 부동산업자와 전셋집을 보러 온 손님이 방문해 홍 씨를 만났다고 밝혔지만 당일 오후 다시 찾아온 기름 배달부는 끝내 홍 씨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 이후 홍 씨를 본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피해자가 17일 오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어. 한 전문가는 미리 예정된 약속이 아닌 갑작스러운 방문을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범인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분석했어. 피해자 가족들은 면식범일 가능성으로 홍 씨의 간호사 출신 동창 한 명을 의심했지. 시신이 있었던 곳 근처에는 보험 가입 증서가 있었어. 그리고 그 보험 설계사는 홍 씨의 동창이었다고 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했고 보험 해약에 관한 대화였어. 하지만 경찰은 동창보다는 시신의 손과 다리에 메어져 있는 매듭법에 집중했어. 결박을 한 상태를 볼 때 여자가 한 것 같진 않았고 일반인이 한 것 같지도 않았어. 전깃줄을 발에 묶어놓은 형태를 보고 염을 하는 사람이라 추측하고 장례업을 하는 남성들을 수사했다고 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장의사, 간호사, 산악인 등에게 이 사건에서 홍 씨가 묶인 끈의 매듭처럼 묶게 해보았지만 아무도 똑같이 결박하지 못했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시신 형태를 보고 20년 전 형사들은 사망 후 시신을 묶은 거라고 확신했어. 결박 부위에 저항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입에 장갑을 물려 테이프로 막은 것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 후에 굳이 끈으로 묶을 이유가 없고 상처 형태도 살아있을 때 묶은 것이라고 했어. 의아한 점은 당시 사건에 부검 감정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다시 수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종합하면 범인은 면식범이고 계획적인 강도 살인사건에 해당되면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건 현장이 잔인함과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공존하기 때문에 범인 중 한 명이 여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1층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바로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거나 건물 구조와 가족들의 부재를 인식할 정도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며 홍 씨의 주변 인물들 중 용의선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이 사건을 시작으로 2004년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사건, 2008년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 이 순서대로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통점은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살해했다는 거야. 특히 부산 사건과 대구 사건의 닮은 점은 온도였어. 대구 사건은 보일러가 3개 틀어져 있었고 부산 사건은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지. 높은 온도는 시체를 빠르게 부패시키기 위함이었어. 하지만 세 사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고 모방 범죄로 봤을 때 대구 청테이프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었고 부산 사건의 범인은 광주 사건을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이를 모방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지.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될 거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